국민들께서 올해 권익위가 한 제도 개선 권고안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을 해주신 첫 번째 제도 개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월에 공고를 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입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 또 그와 맞물려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동반 상승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를 하고 또 부동산 중개인 분들의 손해배상 보상 금액도 상향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국민신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하였고 또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사 단체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간담회와 토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이 국민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절반 가까이 인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불확정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항상 소비자와 이 다툼을 해야 되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불편도 해소하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9일에 국토교통부에 공고한 제도 개선안이 공인중개법상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이 한결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안은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어린 형제가 아동급식 카드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집에서 끓여 먹다가 끔찍한 화재 사고를 한 것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로는 아동급식 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이런 간식거리 정도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마찬가지로 접수된 많은 민원을 분석하고 이 사례를 분석을 해서 권익위에서 아동급식 카드 개선 권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결식 아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아동급식 카드 제도인데요. 이 아동급식 카드 지원 단가가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하고 금액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카드의 단가를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또 개선을 했고 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지역 간의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또 일반급식 아동급식 카드와 일반 카드가 디자인이 달라서 아이들이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하면 눈치가 보인다든지 왕따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동급식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유사한 그런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카드의 가맹점도 확대하여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많이 확보를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급식카드 최저 단가를 법령으로 정하여서 지자체마다 다른 급식카드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마다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전국 31만 명에 달하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에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경찰청의 범죄 경력 회보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의 연계가 완료되어서 국민들의 관련 불편이 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보통 가정폭력 사례가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이 아동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런 직계 혈족 관계인 경우에는 아동폭력의 피해자가 어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 있다든지 또 보호소에 이렇게 가 있을 때에 가해자가 직계혈족 관계인 걸 이용해서 제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 등록을 열람하거나 또 추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강화 조치를 발현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권익위제도 개선 권고에 의해서 6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 개선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그러다 보니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례가 불공정 거래를 간행을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국민 불편 사항이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또 물품 제공을 불가 시에는 100% 환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한층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요즘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의 경우에 정부에서 환경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차 관련 보조금 지급 요건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해서 국민들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또 이런 편차가 불공정하다 이런 민원들이 다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9월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를 했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께서 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공정 제도 개선 사례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분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을 해서 공공기관의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구직자에게 전가하던 신체검사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올해 7월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채용 신체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런 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간 260억 원에 이르는 신체 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을 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각함과 국민신문고 또 이런 걸 통한 또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해서 예산 낭비를 막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대직 예정 공직자에게 국외 여행이나 황금 열쇠 등을 그동안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직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관행을 폐지하라라는 그런 권고를 하여서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공직자의 또 창념의식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둔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관 내부의 회의를 참가할 때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 관행이 부당하고 또 공직자의 청렴을 저하시키는 그런 관행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해서 금지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행정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학생 지도 비용이 사실상 학생들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이런 학생 지도 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는 그런 권고를 하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뽑아주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10대 제도 개선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60개 이상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많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불공정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과 제도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